전편에 이어서 키트 개발 가이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박한 풍경의 지은진입니다. 네. 전편에서 저희 이제 키트가 요즘 좀 트렌드가 된 배경이라던가 또 저희 강원도에서 어떤 키트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 상품 위주로 좀 쭉 봤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키트 개발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를 좀 키트로 만들어 볼까 아마 그 생각들을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템을 결정하실 때 실용성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트 개선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실제로 이것들을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을 여러 분 만나 뵙고 좀 말씀도 들었고요. 또 복지관에서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시설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많이 들었는데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실용성 부분이었어요. 예산이 있고 프로그램 비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가장 좋은 게 이걸 그냥 만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만든 거를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고 이게 실용적이면 제일 좋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그냥 만드는 거에만 포커스가 있다 보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그냥 또 하나의 쓰레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좀 다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걸 그냥 만들고 나서 이거 어디다 쓰지 이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를 실제로도 잘 쓸 수 있어야 이게 굉장히 각광받는 아이템일 수 있고 지속적일 수 있고요. 이 또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서 잘 쓸 때 그 성취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좀 그 아이템을 고려할 때는 실용적인 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화분 만들기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화분 만들기가 참 인기가 있어요. 이게 연령을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학생, 직장인, 어르신들까지 이 화분 만들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가고 얘를 계속 잘 자라게끔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활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사례 중에서 저희가 그 업사이클링 키트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원래 폐가죽으로 뭘 만들지 했었을 때 맨 처음에 잡았던 아이템이 이제 기업에서 고려하셨던 게 모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가죽으로 다양한 모양을 짜투리를 만들고 저걸 엮어서 장식용으로 모빌을 만드는 걸 기획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가죽이라고 하면 조금 더 뭔가 쓸모 있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개선 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이 가죽 하시는 분하고 이 기업하고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서 나온 게 아까 보셨던 가죽 필통입니다. 가죽 모빌보다는 이제 가죽 필통을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때 훨씬 이제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동일한 폐가죽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걸로 만들어질 것이냐 했었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식품보다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통으로 된 사례입니다. 네, 그 다음은 아까 보셨던 그 애착 인형 키링인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요 키링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형처럼 가지고 있는 걸로 아이템을 생각했었어요. 그 애착 인형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걱정 인형이라고도 하죠. 그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본인하고 좀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인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니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유치원서부터 초중고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 인형, 애착 인형 만드는 게 뭐 한 학년에서 한 번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또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애착 인형 만드는 아이템이 좀 많이 스테디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인형을 만드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이렇게 부속을 넣어서 키링으로 좀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키트 상품 만드실 때 고려하실 사항으로 이 만드는 법 안내와 관련된 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반 상품하고 키트 상품하고 뭐가 다르냐 했었을 때 구성품의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안내가 중요한 게 가장 좀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결국은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하는 설명서까지가 키트 상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로 이거를 설명하려다 보면 굉장히 이제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PPT가 있습니다. 그 PPT는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만드는 방법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저런 동영상 설명서보다 오히려 PPT가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의외다 했는데 영상이 더 낫지 않나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하시는 얘기가 영상은 하다가 끊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다가 끊고 다시 돌아가서 뭐 찾아서 보다가 끊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PPT로 되어 있는 게 그 학교 현장에서는 진행하기가 더 수월하다 하셔서 저희도 필요한 아이템에 있어서는 PPT를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강원도 요 소셜 키트 프로젝트 하면서 개선한 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방법 영상을 다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지 또 이 아까 소개드렸던 상품 개별적으로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소셜 키트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희 강원도 소셜 키트가 쭉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하실 사항은 대상과 난이도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제품 만드실 때 저희 이 제품의 주요 고객이 누구신가요 하면은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거는 애들한테도 좋고 어르신들이 드셔도 좋고 뭐 갱년기 여성도 좋고 막 이렇게 다 좋다 하시는데 약간 키트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이 키트는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면 대부분 어린애가 해도 되고 뭐 초등학생 해도 되고 고등학생까지 할 수 있어. 뭐 어른들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대상을 좀 명확히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서 동일한 아이템이라도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 앞에 아까 애착 인형 키트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키트 같은 경우는 그 인형에 해당하는 거를 반제로 넣어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난이도를 더 올리면 저 인형을 만드는 것부터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인형 패턴을 넣어드려서 저걸 꼬매고 뒤집어서 안에 솜을 넣어서 완성하는 것부터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생각하신 아이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두시면 좋고요. 이 목공 보석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전기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힘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뒷부분에는 또 작은 나사가 들어가는 경첩을 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품평을 좀 받았을 때
그 복지관 쪽에서 이거 어르신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나사를 박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어려워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어르신들이 하는 거는 나사를 하지 않고 이게 뚜껑이 닫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끼워지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시 좀 상품을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누가 하실 건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과정에 조금 어려운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는 그런 기획이 같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는데요. 체험 소요 시간입니다. 이거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얼마나 나느냐, 요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밑에 프로그램화라고 붙여놨잖아요. 체험하는데 얼마가 걸리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특히나 학교나 복지관 이런 데 우리 거를 좀 판매를 해야겠다 생각하셨다고 하면 학교는 무조건 40분짜리로 나와야 돼요. 이거를 체험을 하는, 요 프로그램을 하는 게 40분 정도를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고추장 말씀드렸잖아요. 고추장은 저거 해가지고 다 저어서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다 그러면 저건 너무 단순해서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어렵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를 붙였냐면 수업 자료를 붙였어요. 저 개발을 하시게 된 스토리를 녹여서 앞에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PPT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대표님이 이 세트를 개발하시게 된 이유가, 가만히 요즘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장이 익지 않는 기후가 된대요. 그래서 장을 담궈도 장이 익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는 저희 주거 문화를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장독대를 둘 수 없는 그런 주거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요 두 가지를 보시면서, 지금 장을 좀 담그실 줄 아는 그 세대가 더 고령화가 되면 진짜 장 담그는 걸 아무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지겠다. 그냥 정말 장을 담궈 먹는 문화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다고 되게 위기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그 장을 담궈서 지금 현재 주거 문화에 맞게 보관을 해서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신 끝에 나온 게 지금 이 고추장 만들기 키트입니다. 그래서 요 수업 자료에는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 주거 문화와 관련된 거, 우리 장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좀 같이 볼 수 있게끔 수업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PPT 밑에 교사가 어떤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지 교사용 슬라이드 노트까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추장 키트를 파는 게 아니라 고추장 키트 만들기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단순히 내가 이거를 가지고 애들하고 40분을 어떻게 때우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취지에 맞게 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갖추는 게 핵심이고요.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수업 자료와 관련된 거를 따로 좀 준비를 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저희 바다 유리나 바다 조개 이런 바다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드림캐쳐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이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수업으로 업사이클링이 뭔지, 바다 쓰레기 문제가 왜 심각한지 그런 것들이 PPT로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바다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활동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 밑에 보시는 거는 아까 그 안에 설명서 뒷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용 PPT뿐만 아니라 그 상품 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학교에서는 너무 좋다. 이거 그냥 만드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업 자료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네, 이렇게 반응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키트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네, 이런 수업 자료 그리고 내지는 40분 정도 내지는 50분을 이걸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보셨던 네, 마찬가지로 그 연탄 모형에다가 색깔이 변하는 잉크칠하는 키트 있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수업 자료가 당연히 있고요.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연탄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학교 선생님들도 젊은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연탄이 뭔지, 옛날에 연탄과 관련한 추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수업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활동으로 시합을 해보거나 뭔가 즐겨볼 수 있는 플레이라고 해서 네, 이런 거를 아예 그 설명서 안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화 한다고 할 때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요거 근데 그 과정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키트처럼 말라야 된다든지 뭐가 굳어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한 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를 할 건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저희가 바로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떠오르시죠. 얘들아 이거 해, 얘들아 이 다음엔 이거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10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10분 사이를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네, 프로그램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팀은 마르는 동안에 그 작은 엽서에다가 아이들이 쓰고 싶은 메모 이게 연필꽂이잖아요. 메모꽂이기도 하고 엄마나 누구에게 남기고 싶은 메모를 작성해 보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간중간에 잘 배치를 해서 네, 시간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추가 활동 제시를 좀 뽑아봤는데요. 추가 활동 제시는 아까 앞에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분은 되게 금방 끝나고 어떤 분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70세 이상부터 굉장히 더 고령까지 계시고 어떤 분은 뭐 한 5분이면 뚝딱 하시고 어떤 분은 뭐 2, 30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만들기라고 하고 색칠하기라고 하더라도 저게 빨리 끝나신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네, 같이 이제 좀 세팅을 해 두시는 거죠. 예를 들면 달력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달력 칸에다가 숫자를 쓰면 다 끝나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걸 빨리 마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이제 달력 기능으로 필요로 하시는 게 음력 날짜 내지는 기념일 뭐 더 나아가서는 손 없는 날 이런 거를 달력에 더 표시를 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신 분들은 네, 빨간 날을 따로 표시를 하시는 활동 내지는 음력을 어디에다가 더 입력하시는 활동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네, 추가 활동과 관련한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아이템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작과 관련된 그러니까 키트를 구상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이제 앞에서 좀 쭉 말씀드렸는데 뭐 아이템을 실용적으로 한다든지 이거를 40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든지 반드시 설명서를 잘 갖춰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아이템 기획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거를 생산하시는 제작 관점에서 좀 고려하실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 소요 시간입니다. 이거 키트를 내가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앞에 소요 시간은 이거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완성하는 데 얼마가 걸리는지의 시간이었고, 이 시간은 내가 이거를 키트 상품으로 납품하려면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제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에 이거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하려면 뭐 한 사람이 하면 되네, 이거는 두 사람이 딱 붙어서 했을 때 네, 빨리 만들어지네, 이런 것처럼 몇 명이 이거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적정 투입 인력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기관이나 이런 데 단체 납품이나 단체 판매 이런 거를 계획하시는 데들은 이게 뭐 50개, 100개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고요. 이런 정도를 했었을 때 우리는 얼마 정도의 사전 시간이 필요한지도 미리 체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위에 제작 시간, 일일 생산 수량, 적정 투입 인력수, 이 부분은 나중에 가격 산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얼마를 받을 건지, 원가가 얼마여서 우리가 이거를 얼마를 받고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네, 이 제작 시간과 관련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조달의 문제가 있어요. 키트는 하나로 완성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구성품들이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구성품들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 판매를 진행하면서 기업들의 주문을 드리는데 덜어 하시는 말씀이, 아, 지금 이거 나가려면 다른 건 다 있는데 뭐가 없는데, 아, 뭐가 이게 오려면 며칠이 걸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한 재료가 이렇게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구성품은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같이 작전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미리 좀 갖춰 놓을 것과 이거는 직접 다 만들어야 될 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만큼의 실이 필요하다고, 이제 실이 필요한 경우에 그냥 실을 제일 작은 단위로 사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실 긴 거를 사서 저희가 이거를 막 소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작은 제품을 공급을 할 건지, 이거를 우리가 뭐 소분을 해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 관리도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 구매처를 복수로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아까 여기 위에서 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장인데요. 이게 키트다 보니까 안에 소분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들 포장이 다 따라가야 돼요. 이게 완성품은 완제품 포장만 있으면 되는데 키트는 구성품 포장도 있어야죠. 그 구성품들을 다 묶어놓은 전체 포장도 있어야죠. 이거를 택배로 보낸다고 하면 배송 포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 그 구성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과다하게 포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항목들을 기획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소분은 원가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나눠서 넣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를 그렇게 계산하세요. 이거를 1kg짜리를 사서 여기는 15g씩만 들어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막 소분을 하시는데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소분을 하는 거는 뭐가 따라갈까요? 그쵸? 인건비가 따라갑니다. 이게 소분을 누가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서 우리가 소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른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kg면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계산하실 게 아니라 그걸 사람이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 그 애착 인형 키링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해주신 분이 거기 들어가는 실을 저희가 이제 소분해서 원가 계산을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 컨설팅 해주신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실 소분해서 줄일 수 있는 원가는 정말 일부다. 진짜 줄여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뜨개를 하는 할머니들의 속도를 올려서 쉽게 그걸 뜨시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많이 떠질 수 있도록 오히려 거기를 주력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분과 관련해서는 이걸 다 재료비를 아끼겠다고 이걸 나눠서 넣는 것만이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은 아니다. 요거를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세 번째 부분도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컨설팅이랑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요. 저희는 사실 택배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것까지 포장이 잘 돼서 가면 저희는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나 복지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걸 여기서 만드셔가지고 집에까지 잘 가져가시는 걸 고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애들이 저거 가지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거 다 망가지겠는데, 그런 것들은 구매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갈 때까지 예를 들어 어디에 담아갈 수 있는 뭔가 작은 거를 같이 넣어준다. 이런 것들이 완성품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장해서 좀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활용하라고 기획을 하실 때는 내가 보내는 박스를 선물용 포장으로 하시지 말고, 선물용 포장은 별도로 따로 넣어주시거나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시는 게 좋고요. 선물용 포장으로 해서 내가 택배에 넣고 이렇게는 오히려 원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가격 설계인데요. 그쵸? 당연히 원가 산출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원가를 뽑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를 줄이는 거에는 인건비 부분이 제일 사실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는 게 인력이야, 우리는 남는 게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강점이 있으실 때는 또 그것도 뭐 강점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나누고 한두 개 만들 때는 괜찮은데요. 제가 질문을 잘 드리는 게 100개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어떠실까요? 그래서 세팅하시는 걸 구상하실 때 한두 개 만드는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100개 납품한다, 50개 납품한다고 했었을 때의 프로세스로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짜실 때 이거 반드시 잡아두셔야 돼요. 기관들은 다량 구매를 하는데 잘 아시죠? 반드시 가격 내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를 깎아달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얼마에 줄 수 있을지 그걸 고려해서 가격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할인하고는 좀 다른데, 기관들은 대부분 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이거라서 이 예산에 이거 50개 주실 수 있나요? 거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깎아주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구성품을 뭘로 바꾸신다던가, 이게 3가지가 들어갔었는데 2개만 들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격을 낮춰달라고 할 때에 가격을 조정하는 거 말고 안에 구성품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로 가격을 맞춰주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값에 사주면 좋은데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더 기관은 그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판로입니다.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 9번의 가격 설계였는데 왜 10번이 아니라 08로일까? 사실 판로가 앞부분에 아이템 기획하는 그 단계에서 같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제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좀 쭉 이제 키트는 좀 이런 게 다르구나를 쭉 같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더 그림이 명확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다 팔지 하실 때 아까 그거 누가 사면 좋을지와 같은 질문이죠. 우리 거는 다 팔 수 있어 하시는데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개인이 사느냐, 기관이 사느냐. 이거를 온라인으로 팔 거냐, 오프라인으로 팔 거냐. 이거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판로가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 거는 개인한테 팔아도 되고 기관한테 팔아도 돼. 파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하고 기관에 파시려면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도 팔고 오프라인으로도 파실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은 온라인의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의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면 학교를 접촉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거면 복지관이나 돌봄기관을 접촉을 해야 돼요. 다릅니다. 여기 하나 접촉해서 여기도 풀리고 여기도 풀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맞으실 수 있지만 이거를 구분하고 집중을 하실수록 오히려 판로가 되게 명확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넓히시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에서 좀 좁혀서 하시면 마케팅이나 하시기가 훨씬 좋으시고요. 이게 다시 아까 1번 아이템으로 갑니다. 내가 똑같은 상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학생으로 대상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아까 그쵸? 체험 시간도 달라지고 체험 방법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로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상품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일지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화할지 난이도는 어떻게 조정할지 포장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는 넓히시기보다는 좁혀서 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빼먹은 게 가격인데요. 저희가 가격대가 기관에서 원하는 가격대, 특히 학교는 10,000원 내외입니다. 특히 굉장히 저렴한 중국산 거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 안에서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그런 식으로 다 짜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께 굉장히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고 좋은 재료를 쓰고 이런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비교 대상이나 그들이 선점하고 있던 영역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2, 3만 원, 4, 5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좋지만 이게 예산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학생들, 기관, 어르신들, 기관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 가격을 10,000원 내외, 10,000원 밑으로 더 갈수록 좋고요. 그래서 가격대 설정하실 때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쭉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어렵다고 저는 느끼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 Q&A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좀 아쉽습니다. 특히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나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한 거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동영상으로 만나 뵈서 이제 그 과정은 좀 생략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보시고 더 궁금하신 거는 이제 상품과 관련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소셜키트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고요. 개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나 오프라인 상에서 또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소셜 키트와 관련된 거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구상하시고 계신 기업들은 또 그런 기회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당분간 좀 언제 확 이렇게 다 해결이 될지 좀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잡히더라도 이런 키트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다가 학교 현장이나 기관의 예측이기 때문에 키트 준비하시는 곳들은 좀 너무 또 급하게 하시지 말고 잘 이런 오늘 말씀드린 것들 고려하셔서 잘 준비하시고
또 기업의 또 다른 기회로 잘 활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